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7만전자 겨우 회복했어요. 좀 답답하죠. 답답하지만 이제는 매도가 좀 줄고 있고 진짜 엔간히 판다. 하지만 그래도 지분 보유를 보이시죠? 51%. 이제는 이거를 매수해도 됩니다. 저는 안 해요. 저는 이거 하느니 DB하이텍 한다라고 그랬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? TSMC는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. 영업이익률이 41%인가? 41%예요. 근데 삼성전자도 영업이익률 좋지요. 15%입니다. 그 영업이익률이 41%와 15%는 이거 PER로 계산했을 때 PER 40배 이상 적용받을 수 있고 얘는 15 이상 그냥 시장 평균밖에 가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뭐 비메모리네 뭐 파운드리네 보시면 PER 13 나오잖아요. 이게 적정? 얘 아니고 삼성전자 PER 16이잖아요. 적정 가격이에요. 이게 뭐 저평가 아니에요. 뭐 애플은 핸드폰 하나로 얼만데 뭐 천조인데 삼성전자 너무 싼 거 아니냐. 어떻게 애플하고 비교합니까? 그리고 TSMC랑 어떻게 비교합니까? 영업이익률 차이가 41%인데 이 비메모리의 핵심은 파운드리예요. 물론 칩 설계지만 칩 설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 위탁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거든요. 일단은 이 전공정 쪽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삼성전자가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차라리 이 DB하이텍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DB하이텍은 뭐 8인치 웨이퍼,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의 이 파운드리에서는 얘네가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사에서 아마 세계 9위인가 그럴 거예요. 아직까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대차와의 콜라보, 뭐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필요한 거를 대비해서 저는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DB하이텍을 차라리 보겠어요. 아니면 SNS텍. SNS텍 같은 경우는 이 EUV의 뭐 펠리클 사실 EUV용은 사실 아니에요. 얘네가 블랭크 마스크를 그러니까 매출 100%가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에서 나와요. 블랭크 마스크는 그 웨이퍼,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 전에 블랭크, 비어있는 마스크예요.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. 그거를 하는 회사인데, 이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용이에요. 그러니까 EUV용 쪽은 아닙니다. 아직까지는. 엄밀히 따지면. 근데 얘네가 이제 그 EUV용 펠리클을, 수율, 투과율 90%를 나타냈다라고 했잖아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 EUV라는 게 극자외선, 파장이 되게 짧아요. 기존에 이 노광 공정 안에 이렇게 웨이퍼 칩이 있고, 여기 렌즈가 있고,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포토마스크에서 그리는 거를 씩 비춰갖고, 이렇게 미세하게 작게 깎아내는 거예요. 시각 공정. 그거를 하는 건데, 그 기존의 브라르곤,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그걸로는 들어가는데, 이 EUV용 그 노광 공정에서는 이 파장이 되게 짧다 보니까 그게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도 내가 자료를 좀 이쁘게 해놔서 이렇게 그리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거울을 비춰서 들어가야 돼요. 그렇다 보니까 투과율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극자외선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투과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투과하면서 들어갈 때 600도에서 1200도의 열이 나와요. 그렇다 보니 이게 내구성도 되게 중요하고 파장이 짧고 그렇다 보니까 투과율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포토마스크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보호하는 이 펠리클이 좀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그 노광 장비 ASMR이라고 할 뻔했네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그 ASML 그 네덜란드 회사에서 그 장비 하나가 2,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거를 장비를
보호하는 이 펠리클이 되게 중요하죠. 그래야지 이 비싼 장비의 수명을 늘려주니까. 근데 SNS텍에서 펠리클을 개발한다라고 해도 이 ASML의 그 밴더 안에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지 삼성전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랑 거래해,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신뢰도 측면에서. 그래서 이 90% 투과율이 높아야 거기에 내놔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전자가 2023년부터 이 EUV형 그 노광 장비를 쓴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ASML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펠리클은 그 미쯔이화학 일본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럼 SNS텍의 지분을 8%를 투자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펠리클의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여기를 쓴다라고 하잖아요.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SNS텍이 그 ASML의 그 벤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. 1차 벤더는 당연히 미쓰이화학이겠지만 2차 벤더라도 그 안에 그래야지 ASML에서 쓰는 회사다라고 해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? 어쨌든 SNS를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고,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해프닝이 나왔어. 그리고 또 펠리클을 같이 하는 회사가 이 FST인데 얘가 아직 이제 이 투과율에서 SNS텍만큼 안 됐고,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SNS텍은 8%, FST는 7%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.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가짜뉴스가 나왔던 이 흐름 좋죠. 이거 우리 오지연이가 잘 주워서 나랑 같이 주웠거든요. 흐름 좋아요. 얘는 이제 그 국산화 얘기하잖아요. 얘는 사실 따지면 후공정은 아니고 전공정인데 그 비메모리 안에 그리고 반도체 안에 400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안에 30번 정도의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. 포토레지스트, 이 감광액, 이 발라주는 거, 이 웨이프 그때 발라주는 거, 그래야지 그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건 소재, 발라주는 그 소재를 하는 걸 국산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동진 세미캠이에요. 그리고 국산화가 됐나? 아마 그런 뉴스가 있고 그 국산화에 큰 포인트가 맞춰진 회사다 보니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속고 1,400억을 투자했네? 그러고 보니까 1,400억에 산 사람이 한 요 정도 가격에 산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네.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. 그분 뭐 요 추세대로라면 몇백억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반도체는 DB하이텍, SNS텍, 뭐 동진세미캠, SNS텍, 국산화 장비 쪽, 그리고 미세 공정 안에 들어가는 거, 소모품, 뭐 특수가스 이런 거, 하나머티리얼들도 상당히 많이 빠져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, TCK의 독점 구조를 깼죠. 이게 특허라는 게 그 특허를 피해 갖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어렵다면 어려운데 쉬운 게 이게 뭐 정해놓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1부터 10인데 나는 뭐 5에서 8까지에 대한 특허를 내놓는다고 하면 이게 둘러갖고 3에서 4까지에 요걸로 해갖고 특허 내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많이 특허들을 내고 또 소송 붙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TCK가 갖고 있었던 특허를 하나머티리얼즈가 만들어냈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다.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TCK의 주가는 그럼으로써 이렇게 작살이 났었고 지금도 저는 뭐 낙폭 과대주긴 하지만 얘 볼 바에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볼 것 같고요. 그리고 후공정, 테스나. 하지만 아까 유니테스트가 좀 더 좋았죠. 그리고 한미반도체. 이런 애들. 한미반도체 골든크로스 나왔네요.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. 얘는 TSMC하고도 거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TSMC랑 거래하는 막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. 한미반도체도 괜찮은 것 같네요. 낙폭 과대주로 본다면. 하지만 우선순위를 제 기준에 매겨본다면 DB하이텍, SNS텍, 동진세미캠.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정도 볼 수 있겠네요. 월덱스랑 뭐 이런 DNF 다 좋은데 얘네는 좀 더 지난 다음에. 그리고 이제 원형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관련해 갖고 하나그룹하고 이제 그 협력을 하거든요.
오히려 얘도 의외로 탄소 포집, 암모니아, 그리고 수송에 유리한 암모니아, 요거 관련주로, 움직이 가능, 그러네. 암모니아도 아마 포스코그루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것 같은데, 암모니아로 생각하면 원형 모티일도 나쁘지 않겠다.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잘 다지고 있나? 어쨌든 요 정도까지 보시고,